이 여자 매일 비행기를 띄우는 정비사였습니다. 그날 밤 후배가 성희롱당하는 걸 보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 3분 뒤 남자 6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윤태란 48. 정비복이 몸에 자연스럽게 붙은 그녀는 공항 정비기지에서 말없이 일 잘하는 기술자로 통했다. 머리카락은 단정했고 손끝은 늘 기름때가 배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한 언니라 불렀고 후배들은 은근히 그녀를 따라했다. 그날도 테라는 야간 비행 점검을 끝낸 후였다. 심야 근무조가 돌아가고 고은과 지혜 막내 여직원 둘과 함께 근처 포장마차에서 라면에 계란 하나 넣고 늦은 저녁을 때우고 있었다. 얼큰한 국물 앞에서 세 사람은 소리 없이 웃었다. 테란이 먼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내일도 첫 비행 있지? 오늘은 빨리 들어가요. 네, 선배님. 그러던 찰나 그 포장마차 비닐문이 촥 하고 열렸다. 술 냄새와 함께 무리의 남자들이 들어섰다. 그 중에는 공항 근처 불량 민간 수리업체 직원들도 섞여 있었다. 평소에도 말썽을 부리던 얼굴들이었다. 어이, 여기 빈자리 있지? 술 기운에 들뜬 한 남자가 허락도 없이 의자에 앉았다. 다른 남자들은 시끄럽게 웃으며 사발면 박스를 발로 차고 고은의 잔에 소주를 따르기 시작했다. 고은은 당황해서 잔을 피했고 지혜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테라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다. 말없이 눈빛만으로. 아, 뭐야, 여자들끼리 재밌게 노는구먼. 정비소 쪽이면 우리랑도 친해야 되는 거 아냐? 한 남자가 테란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다. 근데 이 누나는 말이 없네. 우리 무서운가? 그의 손이 테란의 팔에 슬쩍 스쳤다. 그 순간 테란의 젓가락이 조용히 테이블 위에서 내려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고은과 지혜는 숨을 삼켰다. 테란은 조용히 말했다. 죄송한데 여긴 조용히 먹고 가는 자리예요. 하지만 남자들은 웃었다. 뭐래? 야, 누나 진짜 정비사야? 군 출신? 그 순간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아, 나 얘 알아. 이 사람 공군 특수정비단 출신 아냐? 그때 정비소 사고 났을 때 혼자 살았던 그 사람. 모두가 멈췄다. 지혜가 놀란 눈으로 테란을 바라봤고 고은은 테란의 등을 조심스레 바라봤다. 그리고 테란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정비사가 아니었다. 식당 문이 덜컥 열리며 시끌벅적하던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부분 몸집이 크고 얼굴에는 거친 인상이 배어 있었죠. 공항 하청업체에서 일한다던 민항수리 직원들. 기지 정비사들 사이에선 말썽꾼으로 꽤 유명한 이들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배가 불룩 튀어나온 중년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쩍 벌린 가죽 점퍼, 목에는 번쩍이는 체인을 걸고 있었죠. 그는 식당 안을 훑더니 테란 일행이 앉은 테이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라, 저기 앉은 사람 나 아는 얼굴인데. 그의 눈이 테란을 향해 천천히 멈췄습니다. 공군에 있었지? 윤머식이 윤태란 맞지? 지혜가 움찔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은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인간 기지 주변에서 행패 부리던 놈이야. 예전에 창고 창문 깼다고 들었어요. 윤태란은 아무 말 없이 된장찌개 국물만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눈동자는 식지 않았지만 침착했죠. 남자는 비틀비틀 걸음을 옮기더니 그들의 테이블 옆에서 멈춰 섰습니다. 야,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반갑다야. 옛날 생각도 나고. 근데 이 조그만 애들은 뭐야? 후배들인가? 지혜가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은은 테란의 팔을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선배님, 그냥 일어나요. 자리 옮기죠. 테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밥 안 끝났어요. 남자는 희죽이며 웃었습니다. 에이, 이왕 만났는데 술이나 한잔하지. 여기 소주 2병이랑 육전 하나 추가요. 식당 아주머니는 망설이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도 이 무리의 무례함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손님을 내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지역에선 저들이 워낙 유명했으니까요. 남자 무리는 큰 소리로 웃으며 술잔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말투는 점점 험해졌습니다. 지혜는 잔뜩 움츠러든 채 밥을 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우리 태란 씨는 여전히 차갑네. 옛날에도 웃는 꼴을 못 봤어. 그가 갑자기 태란에게 다가와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고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뭔가 달라 보여. 이렇게 보니까 꽤 괜찮은데? 그쵸, 애들. 뒤쪽에 앉아있던 다른 남자들이 낄낄 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몸매 좋다. 저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군대 있을 땐 저런 사람 없었는데 말이지. 식당 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아주머니는 부엌 쪽에서 테란을 향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테란은 여전히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만들 하시죠. 저희는 식사 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다시 웃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에이, 너무 뻣뻣하게 굴지 마. 같이 놀자고 한 건데. 내가 한턱 쏘겠다는데 뭐가 어때서? 그러더니 갑자기 지혜 쪽을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거기 막내 아가씨, 웃는 얼굴이 예쁘네. 뭐 하나 보여줘봐. 군인들은 기합 소리도 멋지게 지르잖아. 으샤으샤 뭐 이런 거. 지혜는 그제야 울먹이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테라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연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된장찌개 냄새는 아직 그대로였지만 그 따뜻한 기운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싸늘한 긴장감이 테이블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의 시간은 멈춘 듯 조용해졌다. 술 기운에 흐트러졌던 남자들의 시선이 하나둘 윤태란에게 모이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툭툭 치며 놀리던 그 남자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야, 나 얘 알아. 그가 입을 열었다. 이 누나, 예전에 공군에 있었던 사람 맞지? 순간 다른 남자들이 술잔을 내려놓았다. 뭔 소리야? 그때 그 뉴스에 나왔던 거 있잖아. 그 정비사 사고. 사람 셋 죽었는데 혼자 살아남았던. 고은이 테란을 바라봤다. 선배님, 그게 진짜예요? 지혜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과 매일 라면 먹던 이 선배가 그런 사고를 겪은 사람이었는지. 테라는 말이 없었다. 천천히 시선을 내렸고 두 손을 천위에 가지런히 올렸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지우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야, 진짜냐? 그 정비단 출신이면 거기 무술 훈련도 한다며? 남자 중 하나가 반쯤 농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다른 사람은 킥킥 웃으며 말했다. 그럼 뭐야? 지금 여기서 우리 때려 눕힐 기세냐? 그 말에 고은의 손이 떨렸다. 지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테란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테란은 손을 뿌리치지도 말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이미 마음속으로 계산을 끝낸 사람처럼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에 남자 하나가 코웃음을 쳤다. 아, 웃기고 있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선을 넘었다. 고은의 머리카락을 장난처럼 잡아당겼다. 그래, 선 넘었지. 그럼 누나가 나 좀 잡아줘봐. 특수정비단 실력 보여줘봐. 그때였다. 윤태란이 조용히 그 남자의 손을 잡았다.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선배님. 고은의 목소리는 떨렸고 지혜는 눈을 감았다. 딱. 소리 하나.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남자의 팔이 비틀어졌다. 뒤따라온 두 사람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테라는 몸을 돌리지 않았다. 그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 넘은 건 당신들이에요. 이건 정비사의 손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손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공기는 날카롭게 갈라지고 있었다. 윤태란의 걸음은 테이블 앞에서 멈췄습니다. 지혜와 고은은 그녀의 뒤에서 발끝을 모은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대 남자들은 코웃음을 치며 빈 술잔을 털고 있었죠. 비틀거리는 발걸음,
냄새나는 말투, 불쾌한 눈빛. 이 모두는 분명히 위협이었지만 지금 윤태란의 시야엔 그들 말고 다른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억 속의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선배님, 이번엔 제가 대신 정비할게요. 기체 밖으로 먼저 나오세요. 안 위험해요. 그때도 그녀는 그렇게 말렸습니다. 하지만 후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후배, 김은비 하사는 테란이 군에 있을 때 가장 아꼈던 후임이었습니다. 테란은 항상 조용하고 묵묵한 성격이었지만 은비 앞에서는 종종 웃었고 때로는 빵을 사서 내밀기도 했죠. 그녀가 전투기 화재 사고로 사망한 날 테란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일찍 명령했더라면, 조금만 더 앞에 섰더라면 그 아이는 죽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날 이후 윤태란은 다시는 후배가 다치는 걸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어떤 규율이 있든 그녀는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지혜. 테란이 조용히 부르자 지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 말은 지혜가 테란에게 오히려 위로를 건넨 말이었지만 그 안엔 눈물과 두려움이 깊게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술 취한 남자가 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야, 그만 좀 시비 걸고 가던 길 가. 밥은 다 먹었잖아.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남자가 테란에게 다가와 팔을 뻗었습니다. 그 손끝이 그녀의 팔에 닿기 직전 테란은 정지된 듯 서 있다가 단숨에 손을 치워냈습니다. 그만하시죠. 차가운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테란의 얼굴에는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정비소에서 수십 년 동안 고장난 기체와 마주해왔던 눈빛.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신속하게 대응하던 그 눈이 이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문을 붙잡은 채 잠시 등을 식당 안으로 둔 채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지혜의 가냘픈 숨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고 고운에 떨리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테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군복을 입고 있던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특수정비단에 배속됐을 때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치열하게 일했던 기억. 그보다 더 강하게 남아있는 건 은비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선배님, 꼭 다시 하늘을 보게 해주세요. 무섭지 않게. 다시 뜨게 해줘요. 윤태라는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고요히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네요. 지혜와 고은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테라는 다시 남자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당신들, 지금 이 공간에서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공기엔 차가운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래, 진짜 웃기네. 여자 하나가 뭘 하겠다고. 이 누나, 영화 너무 많이 봤나 봐. 윤태라는 식당 아주머니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경찰 먼저 불러주십시오. 아주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의 문이 다시 열리고 테라는 문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단단하고 어딘지 비장했습니다. 지혜와 고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배님, 어디 가세요? 하지만 테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기계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단 한 명을 지키기 위해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윤태라는 식당 앞 좁은 골목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바닥, 불빛도 흐릿하게 깜빡이는 가로등. 그녀는 그 길을 선택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두운 데가 필요했습니다. 조용한 데가 필요했고 아무도 다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여전히 술 냄새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움직인 이는 바로 그 중년 남자였습니다. 테란을 비웃듯 흘끗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좀 봐. 혼자 나가네. 뭔가 보여주겠다는 건가. 그는 눈짓으로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야, 따라가 봐. 재미 좀 보자고. 괜히 빼지 말고. 덩치 큰 남자 셋이 먼저 일어났고 그 뒤로 두어 명이 조용히 따라섰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엔 술 기운이 섞여 있었고 손엔 여전히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중년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죠. 정비사? 근데 하세상 참 웃기네. 우리가 기체라도 되냐? 정비해보게. 지혜는 식당 안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은 언니, 우리 그냥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고은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테란의 뒷모습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이상하리만큼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했고 차디찬 금속 같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한편 골목길에 발을 들인 조폭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키득거렸습니다. 여긴 진짜 아무도 없네. 야, 혹시라도 소리 지르면 입마가. CCTV도 없고 딱 좋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골목길은 윤태란이 자주 지나던 길이라는 것을. 그녀가 수년간 퇴근 후에 이 길을 걸으며 마음을 다잡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공군 특수정비단 출신이라는 것을. 테란은 골목 끝에 멈춰 섰습니다. 조폭들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귀 속에서는 오래전 익숙한 리듬이 울렸습니다. 엔진의 회전음, 기체 진동, 피스톤 점검음. 그건 곧 그녀가 싸우기 전 자신을 정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이, 여기서 혼자 뭐 하시는 거예요? 한 남자가 뒤에서 말을 걸며 다가섰습니다. 테라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물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남들한테 겁주는 게 그렇게 쉬우셨어요? 그 말에 남자는 한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웃어넘겼습니다. 겁줘? 에이, 그건 너무하네. 우린 그냥 친절하게 대해준 거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몸을 돌렸고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하며 오차없는 기계처럼 맑은 눈동자.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설득도 모두 내려놓은 표정이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땐 테라는 말했습니다. 정비사라서 기체를 살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정비사가 아니라 전투기였으면 좋겠네요.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가볍게 흩날렸고 어깨 너머로 반사된 불빛이 흐르듯 흘렀습니다. 남자들은 순간 웃음을 멈추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발끝에 묘한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첫 번째 남자가 팔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말은 끝났고 이젠 좀 놀자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윤태란의 왼손이 허공을 가르며 그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그의 손목에서는 뚝 하고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명도 반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은 충격과 함께 그 남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놀라며 달려들자 윤태라는 오른쪽 어깨를 틀며 두 번째 남자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숨이 끊기는 듯한 신음이 골목에 울렸고 또 하나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포장마차 사건 이후 윤태라는 조용히 조사에 응했다. 경찰은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는 점, 정당방위 가능성, 현장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일단 귀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기지 내부는 술렁거렸다. 항공기 정비 파트 그룹 채팅방에도 테란 이야기가 돌았고 기술지원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 언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고은과 지혜는 며칠간 쉬는 걸로 조정되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챙기며 지냈다. 정비소는 조용했고 테란도 평소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비행 전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있었다. 선배님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고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테라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한 선택이에요. 그래도 저희는 사람이 사람을 지켜야 해요. 고은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순간 정비소장인 박 실장이 호출했다. 윤태란 씨, 3번 회의실로 오세요.
평소와는 다른 어조였다. 회의실에 들어선 테라는 그곳에서 낯선 남자를 마주했다. 군복은 아니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기운은 묘하게 익숙했다. 윤태란 씨 맞으시죠?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항공안전감시팀 책임조사관 김진우. 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는 묻지도 않고 바로 말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쪽이 정비사 그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번 일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테라는 말없이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쪽의 군 시절이 다시 문제될 수도 있어요. 공식적인 진술이 요구될 겁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고요함 속에서 테라는 천천히 말했다. 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당신을 지켜보는 눈은 하나가 아닙니다. 특히 그때 당신과 함께 작전 나갔던 사람. 그 사람도 지금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에 테라는 미세하게 눈을 움직였다. 그가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이 갔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조금 무서워졌다. 윤태라는 약속된 시간보다 5분 일찍 회의실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복도 끝 창문에서 한번 숨을 고르며 바깥을 바라봤다. 하늘은 멀고 비행기는 멈춰 있었다. 마치 지금 그녀의 마음처럼. 들어가시죠. 감시팀 조사관 김진우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회의실 안 그곳에는 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정광우. 과거 공군 특수정비단 작전조장이자 테란이 군 복무 시절 유일하게 고개를 숙였던 선임. 시간은 그를 많이 바꿔놓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하고 건조했다. 오랜만이군. 광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지. 테라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저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을 맞췄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사람들이 또 다치게 될 수도 있어. 그 말에 테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내가 명령을 어긴 거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정비를 중단하지 않았다면 우리 후배가 그렇게 되진 않았을지도 몰라. 정광우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해졌다. 김진우는 조심스레 말에 끼어들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작전 당시의 추락사고 말씀이십니까? 광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전은 내부적으로 아직도 기밀로 남아있지. 하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거다. 테라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저는 옳다고 믿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면 저는 다시 선택할 겁니다. 정광우는 말없이 테란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렸지만 눈동자 어딘가에는 차마 꺼내지 못한 후회의 기운이 맴돌았다. 그럼 앞으로는 조심해라. 너를 지켜보는 눈이 나 하나만은 아닐 테니까.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진우가 문을 열어줬고 정광우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섰다. 남겨진 윤태라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푸른 하늘, 언젠가 다시 고쳐야 할 비행기의 그림자가 그녀의 눈에 비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처음으로 테란의 선택을 이해하고 있었다. 며칠 후 정비기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포장마차 사건은 경찰과 본사의 공식 마무리로 정리됐고 소란을 일으킨 민간 수리업체 직원들도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정비기지 내부엔 어떤 작은 파장이 남아 있었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윤태란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정비사가 아니었다. 선배님, 오늘 비행 점검은 저희가 먼저 해볼게요. 고은이 먼저 말했고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다. 테라는 미소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걸음을 멈췄다. 그래요. 체크리스트는 꼭 순서대로 보세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어깨를 조금 더 펴고 있었다. 테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출입구 옆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군용 공책이 들려 있었다. 거기엔 빼곡히 손글씨로 적힌 기록이 있었다. 각종 고장 사례, 대처 방법, 팀원들의 습관, 그리고 마지막엔 손으로 쓴 이름 하나가 있었다. 한재우.
너의 마지막을 내가 대신 기억할게. 그때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정광우였다. 그는 말없이 테란 옆에 앉았다. 이제야 알겠어. 그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늦었죠.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잖아. 테라는 공책을 덮으며 말했다. 정비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기계만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광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다음 정비사 교육 강에 너한테 맡기고 싶다. 지금 그 말 명령인가요? 아니, 부탁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긴 시간 동안 그들을 감싸던 오해와 무게가 조금은 풀어진 순간이었다. 테라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 위로 한 대의 비행기가 날아오르고 있었다. 햇빛을 받은 기체가 반짝이며 조용히 높이 떠올랐다. 다음은 내가 더 잘 지켜볼 겁니다. 그녀는 다시 손에 공구를 쥐었다. 그 손은 이제 기계만이 아니라 사람도 함께 지키고 있었다.